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 25분 비트코인 현재 8,150만원대로 CPI가 2.9%가 나오면서 나쁘지 않았죠. 결국에는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에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2% 후반대긴 하지만 40개월 말에 2%대 근원치도 43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9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50bp까지는 사실 조금 오바고 CME 페드워치 기룹 예상치 기준으로는 이제 70%의 확률로 25bp 정도 인하를 할 것이라는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만약에 9월 18일 FOMC에서 기습적으로 50bp 내리게 된다면 빅롱으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빅롱의 가능성도 여전히 30% 정도는 있다. 다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첫 금리 인하를 하는 무난한 출발로는 여전히 25bp 정도 인하하는 게 높은 확률로 지금 점쳐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CPI 발표하고 나서 이제 발표 전까지는 여기서 이제 미리 눌러놨다가 발표 전까지 쭉 올리다가 발표하고 나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바닥을 살짝 이제 깨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틀 정도 음봉을 보여주고 지금은 양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업비트 이 비트코인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은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 굉장히 센 반등을 줬고, 지금은 그 반등 이후에 살짝 이제 눌리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눌리다가도 눌림 이후에는 다시 한번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N자 형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런 패턴은 과거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 자리 놓고 보시면 여기서도 반등을 주고 조금 눌렸다가 1파, 2파까지 더 쏘고 여기서 3파까지 쏘면서 강세를 보여줬던 이력이 있었고, 다만 지금과 다른 점은 지금은 바닥 찍고 들어올린 이 반등의 세기 자체가 이 당시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더 센 형태로 터졌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눌리는 폭도 좀 더 세게 눌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비슷한 형태를 보이면서 어쨌거나 눌림 이후에는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면서, 그때는 여기 고점 8,800만원짜리고 달러 기준으로 62K입니다. 지금 62K를 못 뚫고 줄줄줄 흘러내려온 명확한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저항을 이런 식으로 바닥을 한번 잡고 뚫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 뚫는 힘 자체가 9월 금리 인하 시즌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방향을 다시 틀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요 자리랑 여기서 한번 이제 세게 주고 충분히 눌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반등폭이 워낙 셌기 때문에 살짝 눌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눌림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일단 지금 여기서 62K를 계속 못 뚫고 계속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부터 사실 원웨이로 쭉쭉 1파, 2파까지 밀어 올린 상황에서 이 62K 저항이 상당히 셌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거기를 막고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다. 근데 사실 이제 CPI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이제 워낙 이제 강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에서 이제 추세를 유지해 줄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눌렸다가 한 번 더 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 번 눌렀다 가는 길로 그렇게 지금 차트가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62K 찍고 나서 여기 56K까지 내려오기는 했으나 지금 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또 어느 정도의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등했다 그래서 쉽게 빠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이제 추세를 위쪽으로 좀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조금 더 유지될 경우에는 한번 여기서 빔을 또 이런 식으로 쏘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4시간분 기준으로 계속 살살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기 6만 달러를 한번 찍어주고 살짝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그려주고 추세를 돌리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큰 방향성 자체는 상승을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이 정도 거래량을 터트려 놓고 V자로 이제 반등을 줬으면은 조금 눌린다 해도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위로 찍어주면서 결국에는 65,000달러짜리를 조만간에 이제 찍으러 갈 수가 있고, 일단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까지 좀 횡보하다가 월요일, 화요일 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관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고, 특히나 이제 저점을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닥 49,000달러를 찍고 나서 여기 54,500을 딛고 수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린 구간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다시 오는 것도,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좀 마지노선으로 봐야 되거든요.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마지노선, 여기서도 딛고 올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54,500달러가. 근데 사실 추세가 이렇게 상방으로 가려면은 이 자리를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저점을 살짝 높이는 추세로 뭐 요런 식으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저점이 56회에서 이번에 지금 잡혔을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 계속적으로 카톡방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거나 뭐 저점 한두 번 정도 더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 내려오는 추세는 조만간에 꺾여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강력한 근거로는 여전히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바닥에서 이 정도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방향 전환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려왔으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고 조정 주고 올라가고 조정 주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저항이 또 있어요. 이 7만 저항에서 어느 정도까지 뺄지는 모릅니다. 많이 빼면 다시 이 정도로까지 56,000, 뭐 58,000까지도 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마도 이 자리에서 이제 7만 저항을 이번에 맞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눌릴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 뚫으면서 신고가 랠리를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숏을 보기보다는 이런 눌림 구간에서의 롱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 한 방 또 세게 위로 올리면서 결국에는 N자로 터트리면서 고점을 이런 식으로 뚫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충분히 지금 4시간분 기준으로도 양봉이 쭉쭉쭉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락한 요 자리 59,800짜리까지를 넘겨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저점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올라갈 때는 직전에 고점 자리들을 결국엔 하나씩 먹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눈으로 확인되려면 일단 여기 고점을 넘겨줘야겠죠. 다만 여기를 넘기게 되면 좀 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눌림에서 여기 바닥, 이제 쌍바닥 형태로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62,000도 뚫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그래서 주말까지 조금 횡보하다가 길을 모으고 다음 주에 조금 터트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나서 좀 반등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 대비 아직도 많이 못 올라갔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중에서 그 안에서 이런 잔파동들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올라가게 되면 3,000에서 3,200선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좀 더 이제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번 CPI는 결국에는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높게 안 나온 게 다행이죠. 만약에 예상치 3% 예측했는데 이제 2.9가 나와서 좋은 소식이지만, 만약에 3.1이나 3.2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또 금리 인하 얘기가 쏙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CPI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는 않고 다만 간접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주식도 매입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24,500주를 또 매수를 했다. 약 450억 정도를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샀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런 국민연금도 아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봤을 때는 그 가격이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뭐 지난 비트코인의 역사를 뒤돌아봐도 가격은 사실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뭐 국민연금이 한두 달 보고 단타를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결국에는 이제 국민연금의 수익을 만들어가지고 그 연금을 다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분배를 할 때 그 파이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수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인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매입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당한 뉴스거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또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질타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여론에서의 조금 안 좋은 인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이런 코인베이스라든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결국에는 미국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주식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말이 주식이지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운명을 걷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주식을 이제 450억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 내 0.04% 비중, 엄청나게 작은 비중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이제 운용자금의 1% 정도만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해도 충분히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비중이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상당히 큰 금액으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총 자금은 지금 1000조 정도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1000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000조 중에서 450억 정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 미국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 보유하면서 전체 비트코인 공유량의 1%를 들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주봉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랑 굉장히 흡사하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번에 또 하락하면서 내려갔다가 반등하면 또 반등하고,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 차트랑 굉장히 흡사하게 움직이는 게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국민연금도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식의 우상향을 충분히 조금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연금도 비트코인에 대한 우상향 관점, 그거를 어느 정도 이번에 확인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CP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8월 14일 CPI 이후에 이제 9월 11일에 이제 18일 금리 인하 전에 마지막 CPI가 잡혀 있어요. 9월 11일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9월 11일, 9월 18일, 결국에는 이제 9월 중순쯤에 있는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어느 정도 큰 반등 이후에 눌림이 나왔지만, 이런 대형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고, 이 구간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선거 유세 활동 당시 있었던 그 스나이퍼 저격 사건, 그런 게 조금 맞물리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올라갈 때도 이 정도의 거래량은 안 터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를 바닥으로 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바닥을 그냥 깨버리면서 엄청난 손절 물량과 손바뀜 물량, 청산 물량이 터진 건데, 이제 이거를 추진력 삼아서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이번에는 그 재료 자체가 금리 인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8월달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좀 눌림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방향을 돌려서 9월 금리 인하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이제 못 뚫던 큰 저항 구간이죠. 여기 구간 대략적으로 이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66,000, 68,000이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리까지 한번 해주고 또 크게 눌릴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자, 그 다음에는 또 계속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는 우상향하는 관점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또 한번 강력한 랠리, 해리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내려오다가, 지금 사실 해리스 지지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좀 더 강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이제 10월 정도에는 잡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5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이후에 이제 내년 초반부 랠리가 또 강하게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시적 이벤트를 앞두고는 어느 정도 이런 시장이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9월 18일 금리 인하 이후에 11월 미국 대선, 큰 이벤트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불러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좀 더 보시면, 일단 이더리움 아까 말씀드렸고, 알트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코인들을 계속해서 쳐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수위도 많이 눌렸는데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강하게 올려 쳐준 다음에 3일 음봉 뜨고 나서 지금 양봉이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4시간봉 보시게 되면은 요 자리 1156원을 찍고 지금 살짝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좀 중요한 게 크게 올리고 나서 여기서 2파 3파가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 지지는 어느 정도 조금 근거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에서 한번 올라가는 척 했다가 내려 박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 지지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자리다. 다만 이 수위도 이 구간, 이 고점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이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정도까지 한번 내려 찍고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상방을 보더라도 한번 이제 크게 내려 찍었을 때 1000원을 한번 이탈시키고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봉상으로 양봉, 연속된 하락 이후에 양봉 들어오는 거는 일단 여기서 이제 1차 지지를 어느 정도 좀 하려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지만 고점에서 이렇게 터진 거래량을 아직 제대로 좀 흡수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제 비트코인이 이 56K를 찍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마찬가지로 알트들도 같이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해 주다가 쌍고 저항을 맞고 크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 준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 구간에서는 익절을 좀 생각을 하고 이후에 크게 눌리게 되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뭐 크게 눌리게 된다라고 해도 이미 이 수위가 이 매물대들을 상당 구간 지금 돌파를 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 매물까지 지금 한 방에 먹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다음에 이제 눌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제 샀던 사람들을 사실 이제 하락권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한 번에 다 탈출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 자리에 사가지고 좀 물타고 존버했던 사람들도 이번 상승에서 다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다 탈출을 시켜줬다라고 하면은 1600원 정도에서 매수한 사람들까지 다 탈출을 시켜줬다? 그러면 어느 정도 눌리다가도 그 다음에는 여기 매물대를 계속 이제 두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돌파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2000원짜리까지 한번 두드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눌림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눌림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큰 추세가 한번 이렇게 돌리면서 그래도 2000원 정도는 한번 목표로 좀 볼만 하지 않나. 왜냐면 다음 매물대거든. 여기 이제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는 2000원 정도, 2000원에서 2100원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장기적으로 조금 횡보를 할 수 있고 좀 하락 추세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 여기를 손절을 잡고 요 자리를 손절을 잡고 상방을 한번 볼 수도 있는 자리고, 요 자리 깨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밑에서 한번 잡았을 때 강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왜냐면 이제 이번에 올려치는 힘 자체가 워낙 강했고 재료도 확실했죠.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수입 펀드 출시, 기관 투자자들만 조금 선제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또 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세게 내리면 반등도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의 반등만 먹고 나온다고 해도 상당히 좀 반등세가 좀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수위는 조금 주시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위와 마찬가지로 이번 반등이 좀 상당히 세게 나왔던 제타를 보시게 되면은 제타도 수위랑 비슷한 시즌에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비슷한 횡보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수위는 오늘 어느 정도 양봉을 띄워주는 데 반해서 제타는 아직 양봉은 안 들어와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제타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는 지점에 점점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타도 일봉으로 양봉 마감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이런 식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일단은 4시간봉으로 지금 살짝 좀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충분히 조금 메리트 있는 자리다. 772 지금 지지받고 약간 이제 옆으로 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등 준 거의 절반 정도 좀 되돌려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단기 반등 800원에서 이제 900원 정도까지 단기 반등 볼만한 자리가 아니냐. 어느 정도 레버리지 쓴다 그러면 짧게 해서 여기 손절 잡고 충분히 상방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물타기를 생각을 한다 해도 이 정도로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저점 갱신을 하러 갈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왜냐면 여기서 힘을 강하게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다시 어느 정도 추세를 살려서 반등을 또 세게 줄 수가 있다. 왜냐면 올려칠 때 세게 올려치고 내리는 것도 지금 많이 내린 거기 때문에 반대로 또 올라갈 때 반등도 어느 정도 좀 세게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타도 아마 조만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코인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 블러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블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자리에서 움직임이 잘 안 나오고는 있지만 큰 주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저점 이탈 가능성보다는 한번 이제 위로 뻗쳐줄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실 펀더멘털에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위로는 크게 이제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 자리는 200원은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지켜줘야지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좀 지지 라인은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겠다. 200원 잡고 상승 바라보는 관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알트들 말씀드리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계속 수이, 제타, 에이브, 블라스트, 블러 요 정도죠. 비텐서라고. 근데 이제 에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살살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브도 큰 움직임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한번 이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고, 비트 빠졌는데도 전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이 아랫꼬리, 이 거대한 아랫꼬리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위쪽으로 좀 더 볼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알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트들은 어차피 저점이고 위로 터지면 또 세게 올리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레버리지를 썼을 때는 손절 확실하게 좀 잡고 상방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알트코인들도 빠질 자리보다는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시간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오래 걸리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지만 머지 않아서 그래도 조금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즌들, 돌림 펌핑 알트 시즌이 그래도 하반기에는 한번 올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주봉을 보시면은 이번 주에 이 반등폭 지금 보시는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를 잠깐 보고 가시면 결국에는 이 나스닥 주도주가 엔비디아거든요. 이 엔비디아의 반등세가 지금 V자로 굉장히 강하게 쳐주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 기세라고 한다면 다음주, 다다음주, 특히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금리 인하에 대해서 9월달에 대한 기대감이 마찬가지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V자 반등을 어느 정도 이어준다라고 하면 또 신고가를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주봉입니다. 크게 빠졌는데 그거를 V자로 거의 다 말아 올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이런 흐름대로라면은 반등의 세기가 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음주, 다다음주까지 해서 이렇게 또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세장으로 흘러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강하게 나스닥도 이제 밀어 올리고 있으면서 일봉상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강하게 지금 밀어 올려놓고, 오늘 장에서는 조금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이제 나스닥이 이 정도까지 추세를 살려놨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여기 저점 자리는 지켜주면서 내려온다 해도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어느 정도 해소가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소비 지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 급등,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일본 지수도 3.6%로 역대급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의 패닉셀과 하방,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사태,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의 금리를 올린 초유의 이 사태에 대해서 일본이 은행이 이제 다시는 좀 당분간 안 올리겠다라고 바로 또 발뺌을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 증시도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이제 글로벌 주식 지수, 증권 지수의 큰 하락이 비트코인은 먼저 좀 선제적으로 나왔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먼저 나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움직임과 전체 글로벌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큰 흐름 안에서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시장도 우상향하는 습성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충격이 중간중간 있어도 다시 그걸 회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스닥 월봉을 보시면 그런 흐름이죠. 그냥 우상향하는 흐름입니다. 그 안에 충격이 작게는
계속적으로 있고 이런 큰 충격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충격 부분을 다시 말아 올리면서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 자체가 유동성 공급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국에는 화폐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의 하락만큼 이 차트가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 인플레이션의 대항 수단으로서 이런 비트코인이 더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 후보들까지도 이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축적에 대한 어떤 강력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연초에 강하게 올려주고 내려오는 흐름이지만 조만간의 이 흐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점, 그리고 내년도 계속 인하를 할 것이고, 정권이 11월 연말에 바뀌고 나서 25년, 26년, 길게는 27년까지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면서 돈을 이제 굉장히 많이 또 찍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도 반감기도 지났고 유동성 랠리를 펼쳐줄 가능성, 그리고 그 유동성 랠리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비트코인에서 엑시트한 자금들이 알트들로 전부 다 흘러 들어가면서 알트 돌림 펌핑들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이 알트 돌림 펌핑은 100% 200%가 아니라 500% 1000%짜리들이 줄줄이 터지면서 이 비트코인의 시장의 마지막 불장을 장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불장이 아직 안 왔다는 게 포인트라는 것이고, 알트들이 그런 초불장까지 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끝물에서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비트코인은 끝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 조금 여유를 갖고 알트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도 이런 큰 눌림은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눌림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즌이 내년 내후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흐름에 맞춰서 숏은 사실상 말 그대로 좀 단기로 접근하고, 지금 같은 구간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숏을 볼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단기로 이렇게 왔다 한번 또 이렇게 꺾일 수 있으니까, 여기처럼.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딱 손절을 잡고 약간 분할 숏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이제 내려왔을 때 수익을 보고 나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숏은 좀 짧게 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고, 큰 관점에서는 여전히 한번 올렸다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56K가 이번에 찍은 56K가 또 새로운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롱 관점, 상승 관점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왜냐면 사실 여기서 떨어져 봐야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도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런 거래량에 주목을 해야 된다, 대형 거래량,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뭐 주말에도 단기 타점들을 잡아보도록 하고, 특히나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반등을 세게 주었던 수이 제타 이런 것도 충분히 눌린다라고 한다면 반등도 또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최대한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 영상 하단 카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